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과 세제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달라지는 청약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졌습니다.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하였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 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진입 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분양 청약도 달라졌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 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의 청년층에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 가점제도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가 신설되는데요. 그간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았던 청년층이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요.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으로 적용되고 60제곱미터 초과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70, 추첨 30으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납니다.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의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가점 50, 추첨 50이었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 추첨 20으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 대상 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 내에서 현행 규정은 유지됩니다.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됐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합니다. 기술 기능 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 항목이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이 차등화됐습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제 부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습니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 왔는데요.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일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 부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 인정액은 취득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10년 안에 매도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아내가 10년 안에 증여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남편이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는 증여 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는 탈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 원 높아집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는데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환율도 일원화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세부담 상환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 2주택자는 150%, 조정 대상 지역 2, 3주택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환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됐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진 예외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은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렇게 2023년 달라진 청약가 세제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달라진 부분 유념해 주시고 복덕방 기자들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